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모발이식 생착이 잘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 생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머리카락을 심었잖아요. 심은 거에 혈관이 연결이 돼서 영양 공급받아서 이 친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걸 생착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이 연결되는 시간, 이게 생착의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고 보통 7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3일 정도면 혈관이 연결돼서 살놈들은 혈액 공급을 받아 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탈락을 하거나 죽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관이 잘 연결되게 해주기만 하면, 혹은 개선을 시켜주면 머리카락의 생착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 조절입니다. 이식 초반에 발생한 염증은 좀 빡세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이내에 모낭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왔다 그러면 빡세게 잡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의사들의 그런 술기 과정에서, 심는 과정에서 이 두피에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샴푸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의사가 술기를 잘 못한 상태에서 샴푸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상처, 그러니까 심은 부위에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피부 장벽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염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혈관이 생성돼서 연결될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로에 게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시험 성적이 잘 못 나오는 거는 당연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장에 발생하는 염증에 대해서는 좀 빡세게 치료를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 보통 이식하고 나서는 항생제를 한 열흘, 길게는 2주까지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염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병원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샴푸도 잘 해주셔야 돼요. 노폐물, 막 피딱지가 막 얹어져 있고 상처가 난 상황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염증이 호발하고, 이로 인해서 생착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생착 스프레이라고 하는 스프레이를 칙칙칙 좀 잘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생착 스프레이 자체가 생착률을 드라마틱하게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럼 왜 뿌리라고 하느냐? 상처는요, 어쨌든 심어 놓았잖아요. 바늘로 수백 번 수천 번 찔러서 상처를 내놨잖아요. 이 상처는 약간 촉촉할 때 잘 낫습니다. 상처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스프레이 도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겨져 있는 데서 스프레이를 도포한다고 해서, 가령 뭐 EGF라든지 성장인자들이 배합이 되어 있는 뭐 본인 병원만의 특수 배합한 그런 스프레이를 비싼 값에 파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걸 쓰지 않더라도 생리식염수만으로도, 멸균 생리식염수만으로도 노폐물을 씻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식된 부분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유지를 해주면서 그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염증 같은 게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모낭의 생착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제가 아는 한 원장님은 2달까지 뿌리신 경우도 있어요. 틈날 때마다 마를 것 같으면, 암흑기가 오잖아요. 2, 3주 사이에. 그러면 그 전부터 한 2달 정도를 뿌려서 생착을 그만큼 신경을 쓰시는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조금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몸 안에서의 그런 혈액순환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모낭 쪽으로 보내는 피해 양도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그래도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1리터 정도 기준으로 삼고 1리터 정도는 의도적으로 드시면, 몸에 뭐 지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1리터 정도로 물 마셨다고 해서 뭐 부종이 생긴다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꾸준하게 드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증 유발할 뿐더러 또 당이라든지 카페인 자체가 혈관을 또 수축시키는,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혈관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그냥 냉수, 정수된 물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그거죠. 술, 담배. 술, 담배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나 술, 담배 다 했는데도 모발 이식에 전혀 지장 없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에 한해서 특화된 얘기입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수천 명, 수백 명을 봤을 때 술, 담배를 했을 때는 초반에 그 크리티컬한 타이밍 했을 때는 당연히 장기적 결과가 좋지가 않고 뭐 조기 백모라든지 뭐 염증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생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관도 수축되고 생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술, 담배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본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 권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는 어,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예, 고압산소가 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잠수병에 걸린 그 다이버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장비였는데 이거를 화상 환자들 상처 치료라든지 당뇨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용 쪽에서도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고압으로 주다 보면 조금 더 이 상처 치유라든지 모낭의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몇몇 병원들에서 그 싱글 챔버,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챔버들을 구입을 해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기흉이 있다거나 폐에 기종이 있다거나 폐소공포증, 그러니까 좁은 곳에 들어가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실제로 뭐 모발 이식의 생착률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논문은 저는 아직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초반에 산소로 공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보단 나을 거고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모낭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TP라든지 영양 대사를 할 거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문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낭 주사라든지 모낭 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RN 성분 같은 그런 주사라든지 모낭 레이저를 했을 때 혈관의 확장, 그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그 생착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연구들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사 시점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 프로토콜은 없기는 한데 이제 수술 당일날 PDRN이라든지 PRP 주사, 그러니까 본인 피를 뽑아서 그거를 원심 분리기에 돌리고 버피코트 부위에 그 주사라고 하죠. 그 가운데 층이 있거든요. 가운데 층을 도포를 해주면 암흑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근데 프로토콜화 되진 않아서 강추는 드리진 않지만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생착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 패턴, 먹는 것 자체는 큰 지장은 없긴 할 것 같은데 땀이 많이 아무래도 나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자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생착 자체에는. 땀을 또 유발해서 그 부분에 노폐물이 많아지고 초반에 그 땀을 또 제거하기도 머리를 감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름 같은 시기에 이직했을 때 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땀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땀을 먹고 자라는 진균이라든지 세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착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환경들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매운 음식들은 땀을 또 많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뜨거운 음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잠을 좀 잘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잠이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정을 푹 취한 분들이랑 안정을 잘 취하지 못한 분들이랑 그런 호르몬적인 요소, 코르티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 레벨 자체가 달라지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면 모낭을 먹여 살리는 혈관 생성 이런 걸 떠나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라든지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모낭으로 가는 혈액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도 생착에 크리티컬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흡연이라든지 술을 하지 않고 주사라든지 뭐 레이저 치료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평소부터 좀 많이 해주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염증 관리 이거를 초반에
최소한 3일 정도까지는 빡세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신생 혈관 작용, 그러니까 혈관이 새로 만들어져서 모낭이 연결되는 시간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착은 이런 정도로 했을 때 관리를 해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시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발 이식의 전체 완성된 모습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털순상이었습니다.